자, 그러면은 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을 얘기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쇄골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는 쇄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 자, 그러면은 제가 팔 근육을 얘기할 때 근육을 한 5개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5개 정도? 크게 봐서 5개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절대로 간단한 근육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유료판에 비해서 조금 설명이 더 심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판을 결제해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하죠. 유료판을 결제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 쇄골, 왠지 모르게 어딘가에는 그려야 될 것 같은 요 쇄골, 저런 족제비 같은 애한테도 그려야 될 것 같은 쇄골, 이 쇄골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되냐. 하루에 30만 원 너무했다. 아니 뭐 픽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하루에 30만 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족제비한테도 왠지 그려주고 싶은 요 쇄골, 요 쇄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그려요.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그리냐, 뭐 이제 팔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그려버리는 바로 그런 곳이 쇄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쇄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쇄골은 그냥 평범하게 팔, 뼈, 쇄골 라고 붙어있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냥 쇄골에는 팔뼈가 붙어있다, 왜냐면은 팔을 움직이면 쇄골이 같이 움직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8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끼는데요, 바로 견갑골이라는 친구겠죠. 이 친구 위에 쇄골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하니까 픽토그램 같네요. 이 앞 선글라스 아저씨 조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근육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손도끼? 뭔가 다용도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접었다가 펼 수 있고 막.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죠. 5덩어리 정도로 팔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팔이라는 거를 움직여줄 때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팔이라는 친구를 움직여주는 스로잉 X 다 나오죠. 저는 차지 X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 나왔죠, 뭐가. 그래서 여기에 반에서 조금 더 앞쪽을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살포시 덮어줄 거예요. 약간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살포시 덮어줄 겁니다. 아, 레이어를 나눠서 하자. 편집 여기.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요. 색칠을 예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뭘 하는 친구인가요? 가슴 근육을 붙여줄 겁니다.
가슴 근육도 뭐 많이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은 그냥 여기 언저리, 중간 언저리까지 대충 붙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시다. 이게 무슨 이름인지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에 근육이 몇 개 붙어 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슴 근육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사할 거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근육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근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할 거 아니면은 우리한테는 근육의 이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위에 있는 어깨라고 부릅니다. 이쁜 근육 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그릴 때, 그림이라는 걸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부분을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쇄골이 들어가는 거겠죠. 지방을 좋아하시나요? 근육을 좋아하시나요? 지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어깨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어깨는 세 갈래로 나뉘고 가슴은 뭐 한 세 갈래로 나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삼각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처럼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자 바로 팔을 붙여볼게요. 팔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나뉩니다. 2단계. 원래는 3단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육은 2단계예요.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될 단계는 첫 번째, 안쪽으로 당기기 위한 이두근. 두 번째, 뒤로 당기기 위한 삼두근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근육 메커니즘을 알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근육이 뭐예요? 근육이 뭐예요? 근육은 뼈를 움직여주는 친구예요. 그죠? 요렇게 뼈를 움직여주는 친구예요. 그죠? 그러면은 뼈를 움직이려면은 그곳에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리고 근육은 절대로 한 뼈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근육이 있는 의미가 없죠. 이러면은 뭐해? 여기서 뭐해? 뼈 하나에서 붙어 있을 리가 없고요. 근육은 근육끼리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이렇게 근육끼리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근섬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뼈에 붙어 있고 이쪽에 있는 뼈에 붙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 왜 설명했냐? 팔을 접는 거랑 피는 걸 할 수 있죠. 이 팔꿈치라는 친구는. 그러면은 안쪽으로 하는 거랑 뒤쪽으로 하는 거랑 얘 근육이 두 개가 있으면 된다. 물론 여기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근육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손목을 볼까요? 손목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마음껏 꺾을 수 있어요. 360도로 막 이렇게 휘저을 수 있죠. 그러면 근육이 무수히 많은 근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막 얘기하면 엄청 막 많아요. 막 뭐 읽어볼게요. 뭐 좌쪽 손목 굽힘근, 손가락 펴근, 좌쪽 손목 펴근, 짧은 노쪽 손목 펴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린 이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힘줄처럼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몰라도 돼요. 대신 뭘 알아야 되냐? 지금부터 설명할 거를 알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근은 손을 안쪽으로 굽히는 손이라고 했죠. 근육이라고 했죠. 삼두는 손을 팔을 바깥으로 펴는 근육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보세요. 힘을 쫙 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두근이고요. 이 경우에는 뒤에 삼두근에도 약간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몸 뒤로 해서 쭉 펴보세요. 쭉 피면은 어떤 근육이 하나가 엄청 아플 거예요. 엄청 아플 거예요. 그 근육이 바로 삼두입니다. 근데 그 근육은 위에만 아파요. 신기하게 위에만 아파요. 왜냐면 밑에는 힘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근육을 그릴 때 이쪽에 근육 하나 그려주잖아요. 이쪽에, 그죠? 이쪽에 근육을 그려주는 건 사실 뒤쪽에 있는 근육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가 있는 근육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뒤로 가 있는 애고요. 얘가 삼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로 가게 만들면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뒤에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두근은 이 위에 있는 애입니다. 요렇게. 참 간단하죠. 그래서 위팔 근육은 요렇게 두 개로 끝. 원래 여기에 하나의 근육이 더 들어가기는 해요. 하나의 근육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크게 신경을 지금은 안 쓸게요. 이게 뭐 상완근 이런 거 해가지고 근육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게요. 요거는 역해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근육을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밑에 근육을 흔히 그리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근육이 하나, 두 개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잔넨, 지가우 데시타. 자, 한쪽은 근육은 되게 큰 근육이 하나가 있어요. 요건 보통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요건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되게 큰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짜잘짜잘하게 하나, 뭐 둘, 뭐 셋, 넷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보다는 비교적 더 얇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얇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상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한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곳은 어떻게 정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팔을 어떻게 했냐, 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을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이쪽 손가락이 좀 이상하게 잘 짧아서 좀 이상하지만 손을 이렇게 했다 라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손이라는 건요, 되게 손목을 돌렸을 때 내가 편한 부분이랑 약간은 좀 불편해서 낑겨서 당기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랑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당겨지고요. 이거는 이제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있을 때는 한쪽이 볼록하게 그냥 아예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한쪽은 거의 평면의 상태를 유지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뼈가 11자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있을 때는. 그리고 요게 손목을 돌리게 되면은 여기는 고정인데 여기는 돌아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자 형태로 꺾이면서 커다랬던 11자에서 커다랬던 근육이 붙어 있었던 부분이 쭉 하고 당겨져요. 이렇게 쭉 하고 당겨져요. 그래서 평소 한쪽만 굵었던
이런 팔에 비해서 살짝 둘 다 볼록볼록해지는 그런 팔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근육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한쪽에 큰 근육이 있다 그랬죠. 한쪽에 큰 근육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할게요. 무슨 색깔로 하지? 파란색. 나머지는 묶어서 생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곳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곳이 갈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되게 뭔가 일부러 비튼 느낌이 나면서 팔꿈치가 보이면서 이쪽도 볼록 튀어나오고 이쪽도 살짝 튀어나오고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됩니다. 네, 이거를 잘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위쪽 크게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위쪽 이렇게 크게 그리고 여기서 위에보다는 살짝 얇게 하지만 뭔가에 튀어나오는 부분의 느낌은 있게끔 해서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크게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부분부터는 확 얇아지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 제가 좀 용어를 다 없애고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근육 자체를 표현을 못하는 경우, 그냥 일자로 그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붙이긴 했는데 안쪽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안에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 근처, 절반 언저리 근처에서부터는 거의 평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여성 인체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 얇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막대기 정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붙여준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짧게 근육 설명을 좀 해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